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탄핵 정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거리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가장 뜨거운 그런 이제 주제 중에 하나였죠.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차별금지법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왜 종교차별금지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작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이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하고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첫째로 차별금지를 빌미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분들은 이것을 기독교인만의 문제라고 지금 현재 프레임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가치가 훼손되는 거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에서는 미국을 포함해서 모두 법의 이름 또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제정이 되어 있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선진국가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화국이죠. 공화국 체제에서 사회민주주의 국가, 즉 전체주의 국가로 체제 전환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몰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완성이 된다, 입법이 된다 라고 하면 이러한 경험을 한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동맹으로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애치슨 라인의 부활이 될 거고, 그 결과 한국 사회가 결국은 전체주의 국가로 몰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전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전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언제 발화됐느냐 라는 것을 보면 2007년도예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소한 말꼬리 하나하나 그 뒷다리를 잡는 한겨레 신문이 또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에서 그 올린 내용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17년에 밀린 차별금지법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게 17년이면 2007년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나오죠. 2024년도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2024년도라는 겁니다. 제가 이 파일을, 원본 파일을 올릴 거예요. 그거는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종교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의원입법 발의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나경원 의원이 한 거죠. 여러분이 2008년도에 국회에 제안을 했다가 물론 폐기됐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공식 명칭이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가 된 거죠. 그러면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종교차별금지법에서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신교가 결국은 이 종교차별금지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가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동성애 자유 문제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 관련돼서 3차례 정도 유튜브에 방송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개신교가 동성애 중에서 가장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있죠. 그 가톨릭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차별금지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하고는 이제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신교 국가는 사회주의가 정착하지 못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사회주의가 없는 거 아닙니다. 러시아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렇지만 개신교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발달한 국가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언론, 여기 비판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언론이. 왜냐하면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기독교가 계속 고집스럽게 저만 잘났다고 계속 고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여행 등등 이런 자유에 직접 사활이 걸린 게 기독교예요. 왜 그러냐면 우선 최소한 매주 한 번은 설교를 해야 되죠. 그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또 고집을 부려야죠. 또 각종 교육 재료를 출판해야죠. 교회를 법인으로 설립해야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여야죠. 이게 모이는 게 한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웬만한 교회는 10,000명이 모입니다. 한 번에. 또 선교, 전도를 하려면 여행을 가야죠. 또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시시비비 하나하나를 다 시시비비 해가지고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자유가 교회, 특히 개신교의 사활에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고, 조금 이제 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 진행 과정상 문제로 이제 등장을 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가 초기부터 불교계하고 심한 마찰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당근책이 필요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조계종하고 손잡고 종교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대단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략전술에서 그동안에는 폭력, 화염병이라든지 이런 폭력을 수반으로 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60, 70년을 줄기차게 해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요즘 화염병 투척하면서 데모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건 투쟁 노선을 바꿨다는 거예요. 뭐로? 법리 투쟁으로 바뀌었다는 거. 법리 투쟁으로. 그래서 왜? 공화국은 어디 있어요? 공화국은 앞에 슬라이드에 있었네요. 공화국은 법 앞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투쟁 노선을 바꾼 거예요. 이래서
종교차별금지법 가장 심플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심플한 종교차별금지법으로 시작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에서 뭐 무조건 저는 뭐 워낙 뭐 이름 없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금 이름 있다 하면은 딴지 거는 전문 소위 이제 사이비 언론이죠. 이 한겨레 신문에서 7대 쟁점을 착실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분들은 이 7대 쟁점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물론 정리를 했겠지만 이 정리가 잘된 정리입니다. 대단히 잘된 정리예요. 이 7대 쟁점, 한겨레 신문에서 반대한답시고 정리해준 이 7대 쟁점이 그야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대준 거예요. 이 멍청한 기독교 개신교에서 이런 정리를 채 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국민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지를 이 7대 장점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제가 이 원본 파일을 올릴 거니까 여기 클릭을 하면 또는 요 클릭을 해보면 요 페이지 이 얘기가 나온 페이지가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건 보시면 되겠는데,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 동성애는 에이즈나 항문질병과 상관관계가 깊다 등 사실에 근거한 비판도, 이게 사실이라네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얘기했네요. 사실이라고. 근거한 비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사전 억제하고 위축시켜 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한다 기독교에서 라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 라고 기독교에서 거짓말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교하거나 전도하는 것도 제재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한다 라는 거짓말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해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거짓말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거짓말인 거죠. 이걸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서 고맙게도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왜 필요한지를 잘 알 수 있게 지도 지침을 마련해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세 번째로, 역차별을 초래한다. 회사에 들어갈 때 성소수자나 이주민임을 밝히는 것이 유리해진다. 불합격시켰는데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사용자라는 것이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탈락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심지어는 돈까지 줘가면서 변호사도 세워줄 수 있죠. 반면 다른 응시자들은 탈락해도 이를 다툴 방법이 없다. 다툴 방법이 있어요 지금? 회사 떨어졌는데 소송할 수 있습니까?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차별 판단 자체가 주관적이다.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 차별금지 대상 개념이 객관적인 신체 구조에 따라, 여기서 객관적인 신체 구조라는 것은 남성 성기가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성을 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여기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태어나기는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관적이다라고 기독교에서 주장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현재 이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이 직접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3천만 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반복해서
부여될 수 있죠. 이거는 3천만 원이면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번이면 3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버틸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 10번 이행강제금 3억 원을 벌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해액의 2 내지 5배에 해당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여기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적 차원에서 위법, 불법한 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거죠. 불법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손실배상이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뭐 발을 잘못 놀려서 뭐 남의 그 어떤 물건을 하나 부쉈다든지 이런 거는 손실보상이라고 하죠. 부가하는 등 차별행위에 큰 부담을 지운다. 예. 부담을 지우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제가 지금 법을 가지고 참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얘기할 거니까 한번 직접 보시면 돼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는 현재 개별 차별금지법.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이 개별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 이게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러나 실제 이 개별 차별금지법에서 얼마든지 활용은 가능하죠. 단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많이 나간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7번째로 겉모습은 남성인데 성정체성은 여성이라 주장하면서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래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캘리포니아, LA,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실제 발생한 일입니다. 이게 역시 이제 이 정도로 한번 보시겠는데, 자, 이제 종교차별금지법 그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한번 직접 보시면서 어떻게 이 법이 이 앞에 이런 7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법인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교차별금지법을 보면 국가공무원법 1부 개정안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만 의견할 수 있는 법을 법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대통령령이라든지 이거는 국회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제한 이유를 보면 종교는 정신적 영역 등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제 제한 이유를 밝혔어요. 이거 필요하시면 여기 유튜브를 잠깐 정지시키고 한번 보세요. 직접. 그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내용만 한번 보시죠. 내용 2가지예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 2로 신설한 거예요. 여기 66조 2라고 하면 원래는 66조가 있었는데 66조 다음에 하나가 끼어들었다 해서 2가 되는 거예요. 1이 없죠. 1은 왜냐하면 66조 자체가 1이니까. 그래서 그냥 66조, 그럼 66조 1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6조 2는 66조 다음에 끼어드는 거죠. 두 번째,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벌금은 과태료하고 다르죠. 벌금은 형사. 그래서 법원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과태료는
행정부에서 부과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법률 안으로 어떻게 제시됐는지 한번 보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 2를 신설한다. 66조 2 종교차별 행위의 금지 1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의 기준과 유형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중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제65조, 제66조 또는 제66조 2로 한다. 이렇게 바꾼다. 지금 이게 신설됐으니까 66조 2가 요게 지금 요게 뛰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 조문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신설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벌칙에서 66조의 2라고 신설된 것을 끼워 넣는다. 이렇게 된 이게 법이 다예요. 그런데 자 이걸 잘 보세요. 이거를 잘 보시면 이렇게 법이 간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이 한겨레 신문에서 정리를 했을까요? 이렇게 법이 간단한데 얼마나 간단해요? 조항 하나 항 2개예요. 조항 하나에 항 2개짜리 조항. 이거보다 더 간단한 법 조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조항에서 어떻게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7가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발췌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 안내해드릴 차별금지법에 보면 대폭 확장됐다는 거예요. 종교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법으로 넘어가면서 대폭 확장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끼리가 천막 안에 발 하나 넣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발 하나 넣으면 발 2개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앞발, 뒷발 4개 다 들어가는 거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간단한 법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법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7가지 정리를 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간단한 법이지만 이렇게 간단한 법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법이지만 뭘로? 이렇게 복잡하게 이 법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한겨레 신문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입법이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을 2번째 시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언론을 탄압하는 악법입니다. 절대로 제정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견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달아주세요. 2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